13번째 해충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침입 경로에 따른 분류에 대한 방법을 배울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소화중독제, 접촉독제, 훈중제, 침투성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등을 침입 경로에 따른 분류라고 책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BT 수화제가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침입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겠죠. BT 소화제 답은 1번 소화중독제입니다. 소화중독제란 약제가 살포된 줄기나 잎 등을 가해하는 과정에서 잎을 통해서 소화관 내로 들어가서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소화중독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약으로는 11A BT 소화제가 있었죠.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즉 BT 소화제가 소화중독제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접촉독제도 아니고 BT 소화제는 침투성 살충제도 아니고 훈중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네요. BT 소화제는 소화중독제다. 수목의 뿌리, 가지 등의 약재를 침투, 이행시켜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약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뿌리, 가지 등의 약재가 침투, 이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뿌리나 가지를 통해서 이행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빨아먹은 벌레들, 진딧물 같은 벌레들이 죽는 작용의 약재를 무엇이냐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침투성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 침투성 살충제가 뿌리 이행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오니코노이드계 있겠죠? 카바메이트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 침투성 살충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바메이트계, 네오니코노이드계. 그러면 보면은 카바메이트계는 1A죠. 카보솔판, 카보퓨란 같은 경우요. 네오니코노이드 4A네요. 만약에 다음 중 침투성 살충제의 작용 기작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으면은 카바메이트의 표시 기호와 네오니코노이드계의 표시 기호를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침투성 살충제 두 가지, 카바메이트계와 네오니코노이드계 두 가지가 있다. 자, 문제 나왔네요. 그 문제가 침투성 살충제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카바메이트계와 네오니코노이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메탄소듐 액제는 훈중제네요. 이거는 자 1A인 카바메이트랑 비슷했던 1B 유기인계는 자 접촉독제입니다. 그럼 접촉독제 뭔지도 알아야겠죠. 자, 약재가 경피나 체표면에 침투하여 해충을 죽이는 제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접촉제의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접촉제라는 게요, 해충의 약재를 접촉시켜가지고 기공이나 체표면을 통해서 침투된 약재가 살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문이나 기관 등을 막히게 하여서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접촉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번 문제에서 1B 유기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유기인계가 접촉독제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접촉독제에는 유기인계뿐만 아니라 카바메이트계, 즉 소화중독제의 역할을 했던 카바메이트계가 접촉독제에도 들어가고요. 네오니코노이드계도 들어가고요. 소화중독제와 접촉제에 들어갑니다. 즉 카바메이트계와 네오니코노이드계는 접촉제와 소화중독제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접촉제로는 유기염소계가 있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플러스 카바메이트 플러스 네오니코노이드계, 즉 네 가지가 책에서는 접촉독제로 나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약재가 곤충의 기문과 기공에 침투를 하여 살충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접촉 독재는 기문이나 기관을 막히게 하여서 살충 작용을 일으키는 약재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곤충의 기문과 기공에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훈중제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3번 훈중제가 되겠고요. 다음 중 접촉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쉽죠? BT 소화제 같은 경우는 소화 중독제였잖아요.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BT 소화제가 소화 중독제라는 건 유기인계 접촉제 맞죠? 카바메이트계 소화 중독제랑 서로 중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이건 접촉제로서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소화 중독제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니코틴계랑 네오니코노이드계를 서로 좀 구분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코틴계 같은 경우는 접촉제로는 가능하는데 소화 중독제로는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네오니코노이드계 같은 경우는 소화 중독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접촉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은 모두 허용 접촉제로서 가능하지만은 이 BT 소화제 같은 경우는 소화 중독제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나머지 네 가지 것들의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훈중제 중 소나무 재생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훈중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훈중제입니다. 4번은 유인제죠. 에탄올은요. 그러면 훈중제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는 훈중제예요. 왜냐, 이것 자체가 오존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메틸브로마이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중에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사용되지 않는 훈중제는 하고 물어보면 메틸브로마이드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나무 재선충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메탐소듐 액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소나무 재선충을 먹은 소나무를 1.2에서 1.5m 간격으로 자릅니다. 그거를 타포린이라고 하는 비닐에 쌓아서 하는데 타포린이 뭔지 모르시겠죠? 타포린이 뭐냐면은 테니스장에 초록색 천 같은 거 한 번씩 보시지 않으셨어요? 뻣뻣해가지고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은 철장에 붙여가지고 공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뻣뻣한 종이, 비닐 같은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타포린이라고 합니다. 그 타포린이 훈중으로 인해서 냄새 같은 것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 타포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중제로서 찰떡궁합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것이 소나무 재선충 방지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0개 정도 되는 그런 제목을 쌓아 놓고 나서요. 메탐소듐 500ml 한 병을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포린 성분을 덮거나 타포린 비닐을 덮어서 훈중을 시키죠. 물론은 방법적인 차이로는 제가 말하는 방법보다는 먼저 타포린을 씌우고 난 다음에 메탐소듐 액제를 뿌리고 나서 그 구멍만 막아서 그렇게 훈중을 시키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타포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디메티설파이드는 뭐냐?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메티설파이드 같은 경우는요. 노지에 보면은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녹균병이라든지 역병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토양 훈중을 해줘야 되는데 토양 훈중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디메티설파이드입니다. 그런데 책에 보시면은 메탄소듐이랑 디메티설파이드 모두 소나무 재선충에 많이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를 좀 꼬아서 냈어요. 널리 사용되는 게 메탄소듐이고요. 일반적으로 디메티설파이드 같은 경우는 토양 훈중제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유인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인제와 비슷하게 문제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피제와 엮어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 네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에탄올, 테르펜, 시트랄 같은 경우는요.
광릉긴 나무좀이라든지 좀벌레들이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트로넬라 같은 경우는 기피제가 돼요. 무엇과 비슷할까요? 나프탈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남성 소변기에 하나씩 달려있는 그 나프탈렌 있죠? 그것과 시트로넬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테르펜은 식물의 방어 물질이 아니야. 이거 있으면은 더 이상 더 안 달라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2번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종벌레 같은 경우는 테르펜에 분비가 된다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식물이 방어작용으로 테르펜을 발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테르펜 냄새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